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와 연대 공동체 두리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윤재입니다.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의 이슈를 가지고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치유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유해하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일부 기획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기타 저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2009년, 10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자살하시거나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그 쌍착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어 왔죠. 그것과 비슷하게 2011년에 이제 충남의 아산 지역에 있는 유성기업이 직장 폐쇄로 인해서 다치고 또 해고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쌍차의 연이어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라도 해보자.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충남 노동인권센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길게 우리가 뭔가 이 심리치유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저희 역시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 아산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해고자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지회 해고자분들, 또 유성의 이제 노동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개인 심리 상담도 진행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가족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버티고, 하루하루를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였고요. 하면서 이분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좀 주요하게 했던 면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좀 주요하게 진행했던 면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 회사의 상태도 여전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해야 되겠어. 올해도 해야 되겠어. 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해마다 아산 지역에, 충남 지역에서 열사분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또 저희도 그렇게 열사가 발생을 했을 때나 또는 중대재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다라는 사실도 또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기 대응까지도 포함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한 9년, 10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만 뭐 장기투쟁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이슈,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은 곳의 노동자들도 일상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업무적인 환경, 또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처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항상 일상적으로
가져다주는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또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번아웃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업무상 과로나 이런 것들로 자살하는 노동자들도 계속 생겨났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만 한시적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고 드러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봐야겠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실 정신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도 사실 아직 있고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선입견은 더더군다나 있고 이것은 노동자 당사자에게 또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다 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충남노동인권센터의 하나의 이제 작은 일시적인 사업단에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초창기에 원래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산시에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자체 보조금, 충남도 아산시 이런 것으로 해마다 그래도 어쨌든 유성이 있었고 그다음 KB오토텍이 발생했고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가 많이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노력한 바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또 그것으로만으로도 다 충당이 되지 않으니 대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육 상담? 예, 교육비 상담은 대부분 노동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진행을 했고요. 교육도 뭐 재해가 있거나 투쟁 사업장이거나 이런 사업장에는 무료로 지원을 하되 그 외에 이제 뭐 유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에 교육비를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받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에서 조사 사업, 조사 용역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벌어서 해왔던 부분이 있죠. 사실은 이제 이것을 시작할 때는 저는 그래 좋은 일이니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겠어 였고 그래서 뭘 알고 시작했다기보다 모르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섭외하고 우리의 취지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처음에. 그렇게 받다가 어쨌든 우리도 조금 더 이제 알고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임상심리사 시험도 보고 뭐 이러저런 뭐 MBTI 자격증도 좀 따고 이런 과정을 겪은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환경단체에서 시작을 했고 아산 지역으로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아산을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그 의제도 역시 이제 환경 운동을 하는 측면으로 해서 들어갔었고 그래서 전혀 저는 이제 노동 운동이라든지 노동 분야에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는 친구가 여기에서 활동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해보겠냐.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해에 1년 돕겠다. 정말 1년 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돕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건데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겠어? 내년에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직 유성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고 아직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싸우고 있고 뭐 이러면서 계속 한 해 한 해 이렇게 하게 된 거라 그 저희 출범할 때 그 활동 동영상을 보면 맨 앞에 얼떨결에 시작한 심리치유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그 말은 제가 한 말이에요.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저한테는 처음에 어려움은 사실 이쪽 분야, 심리치유의 분야를 모르는 것도 있었고 노동 현장을 제가 너무 모른다는 것도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업장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도 뭐 제가 그래서 다 노동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랑 같이 저를 계속 손잡고 가고 있는 우리 장경영 활동가가 저를 잘 가르치면서 설명도 해주고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오고 있는 거죠. 저는 좀 정신적으로 어려웠어요. 언젠가 한 번 몇 년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매일 저녁마다 내일 아침엔 그만둘까? 네, 또 아침마다 오늘 저녁엔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 4, 5년 전부터 해왔던 거. 그러니까 살짝 내가 너무 힘에 부치다. 4, 5년 전에는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니 힘에 부치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부치다. 능력적으로 부치다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2, 3년 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근데 왜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을까는 저도 사실 아이러니예요. 사실 같이 활동하는 우리 동료들이 너무 좋아서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사실 저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활동을 접으면 사실 저한테는 이제 다른 기회가 이제 없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50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접으면 저한테 이제 다른 기회가 나는 이제 없을 거고, 그러면 나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는 허윤재로서 그것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조금 더 애를 써볼 필요가 나한테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여기가 너무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10년을 해왔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조금 더 우리가 뭔가 내용적으로든 더 채우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랑 나누고 이럴 때라서 아직은 그래도 부족한 힘이든 잘하는 힘이든 힘을 보태야 하는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그만두지 못하는 조금 더 힘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로서는 그냥 내 개인으로서는 역량에 관련한 것에 힘들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격증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이런 것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걸 하나 자격증을 따보면 뭔가 좀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거 계속 해마다 이제 뭐 박정식 열사도 돌아가셨고 계속 해마다 이제 열사들이 발생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하필 이 바닥에 발을 디뎌가 이런 가슴 아픈 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긴 했었어요. 그럼 뭐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때라는 걸 제가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 선배들, 언니들, 오빠들이 막 그 한참 전노협을 만들고 막 이럴 때보다 많이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민주노총도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하고 있고 멀리서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 엄청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물론 이제 큰 힘이 있는 노조들은 또 그만큼 성장한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은 거죠. 그전에는 그냥 나의 남편도 노동자고 나도 노동자니 아 참 우리 사회에서 그냥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어떤 노동자가라고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왜 하필 내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몰랐을 일을 왜 해서 알지?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게 참 그래서 처음에 이걸 소개시켜준 그 친구가 약간 원망스럽고 아 가서 멱살이라도 잡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죠. 그게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노동자도 사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큰 구성원이죠. 큰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게 사람에 대한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 심리치유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어떨 거야 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쌍용자동차 사건이 너무 컸고 와 뉴스를 보면서 진짜 매일매일 엄청 놀랬던 거라 그리고 유성기업 상황을 어렴풋이 들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었지 우리 사회 노동자가 막 이렇게 막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이렇게 어려워 이런 것들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오면서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것은 되게 오래 어쩌면 좀 그냥 단순히 치유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공하고 스트레스 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사회에 외치고 때론 싸우기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를 유성 조합원들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현장에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 아저씨가 우리 차가 딱 보이면 정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그럼 우리 정문 앞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조합원들이 나와가지고 파업 때리고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러면 막 관리자도 막 카메라 들고 나와서 막 싸우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노동부 앞에서도 막 싸우고 여기저기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막 이런 싸움도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엔 몰랐는데 지나면서 더 알게 된 거고 그게 저한테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왔기도 했어요. 내가 노동운동을 하려고 내가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흘러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싸우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가려고 한 길이 맞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계획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담 선생님들은 이제 남성분들도 꽤 있으신 걸 봤는데 그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다수기는 해요. 남성분보다. 그러니까 물론 한 분 한 분들은 가부장적이고
이런 것들이 대화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늘 고맙다는 인사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안 미쳤어 또라이가 아니 난 정상이에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요. 두 번째는 고맙단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항하시는 거죠. 나는 괜찮아. 저 친구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는 또는 아니면 노동자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예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러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희한테 되게 무례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간혹 되게 이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위험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언어들이라든지 표현들을 이렇게 하시면 좀 난감하기는 해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불쾌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신다라고 잘 알려드려야 되나? 근데 이게 이제 어쩔 때는 분위기나 상황상 그것이 핵심이 아닌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이게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난처한 경우를 많지는 않았고요. 해가지고 교육도 진행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고 우리가 힘들고 이런데 누군가 와서 같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그래서 항상 가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럴 때 또 좀 많이 부끄럽죠. 충분히 도왔을까? 충분히 지지했을까? 충분히 연대했을까? 되게 많이 어떻게 해야 저 고맙다는 말에 부끄럽지 않을까?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같이 와서 같이 와서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조금 더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게 어떤 가족의 지지라든지 주변의 지지가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강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그래서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도 조금 더 있으신 것 같고 투쟁하시는 분들, 일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일과 그 생활의 균형 이런 것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곤란함을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거죠. 집에 가서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밖에 나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집안일이 걸리고 이게 이제 뭐 조합활동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상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것. 근데 이것을 균형을 맞춘다고 보다 이걸 다 양립해서 다 같이 일해야 되는 것. 이것이 더 힘들고 특히나 이제 노동조합 간부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조합활동이랑 업무랑 집안일까지 세 개의 균형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또 집중하지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향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았고 여성들이 사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는 것을 잘 양립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 여성들 다 고민하는 거죠.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런 힘듦도 저도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 시선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목소리가 좀 커? 이러면 되게 뭐 드세다, 독하다 이런 표현을 들어야 되니까요. 남성들한테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결혼을 했어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 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남편이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여기다가 밤늦게까지 쓰고 있으면 내가 힘들지. 근데 이제 나에 대해서 걱정해 주기보다 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다니면 뭐라고 안 해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그런 것이 또 좀 많이 다르네요, 정말. 전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우리 투쟁이 끝나면 여기 되게 많이 활동을 도와주신 여성 활동가에게 우리 투쟁 끝나면 동지의 남편분의 양복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동지가 열심히 했는데 이동지한테 옷을 사주셔야지. 사줘도 이동지한테 고맙게 생각하거나 뭐 이동지한테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해야지. 그 남편은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여성이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랬을 수도 있고 이 활동가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집에서도 나름의 투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 그렇게 하죠. 아무리 배려가 많고 그래도 어쨌든 그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집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 애들이랑 놀아, 뭐 집안일 좀 해 이런 얘기는 사실 요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한테 있는 문제인데 여성 활동가들한테는 특별히 저렇게 하면 결혼도 못했지 않았을까, 애도 키우지 못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싸워야 하니까 싸우는 거죠. 싸울 수 있어서 싸우는 건 아니죠. 그게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인 것 같아요. 두리공감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치유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사실 이제사 수면 위로 살짝 올까 말까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거는 현장 더하기 사회에 노동자 정신건강을 계속 이슈화 시켜내는 것. 그래서 자꾸 좀 외부로 많이 얘기하고 우리도 이 사회에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들을 좀 찾아내고 발굴하는 거. 일단 이 두 가지가 저희의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의 주체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싸우고, 고민하게 하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어떻게 좀 더 해볼까? 우리 현장에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두리공감 사무실이 좀 북적북적 거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과 생활이 분리가 아니라 이것이 항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생활 속에서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고, 사실 그런 거,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일상에서 다 이렇게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운동이 별거야?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내 생활에서도 나 스스로 그런 각성을 가지고 하고 뭐 내 가까운 사람한테는 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삶에서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늘상 운동을 해야 돼. 활동가들한테는 그런 게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10년을 지내온 것은 사실은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두리공감 다른 이제 활동가들이 같이 옆에 있어주기 때문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현장의 노동자분들 만나면서 정말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고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노동자분들 만나면서 오히려 저희가 많이 치유된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두리공감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힘내서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지 않고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이제 한 발짝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여러분들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무엇이든